그 전자회로 중에 우리가 회로에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이론, 전자공학이나 반도체의 이론, 공학 정도의 어떤 이해에 대해서 1장 시작하겠습니다. 1장 보시면 우리가 전기적 신호, 즉 전압이나 전류가 있고, 그리고 전류와 전압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법칙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전기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아날로그 신호가 우리가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이론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아날로그 회로나 디지털 회로에서의 정폭기에 대해서, 그리고 정폭기에 대한 회로를 어떻게 모델링 할 건지, 그리고 정폭기에 대해서 저주파나 우리가 고주파 응답에 대해서 어떤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로를 구현하려면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진성 반도체를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하드웨어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무엇인지 진성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반도체에 우리가 회로를 구현해서 TR을 만들려면 불순물을 도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핑된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핑된 반도체 내에서 도체 내에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 전류는 확산 전류와 디퓨전 전류로 우리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를 가지고 소자를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다이오드가 우리가 도핑을 하고 나서 접합을 하면 일반적인 기본적인 어떤 소자가 다이오드가 됩니다. 그래서 접합 다이오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그 다이오드의 평형 상태에는 어떤 특성을 가지지만 우리가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순방향을 걸어주고 또 역방향을 걸어주면 인가된 전압에 대해서 PN 접합의 어떤 다이오드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 특성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특성을 가지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특성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 PN 접합 내에서의 어떤 정기적인 용량, 효과, 그래서 C값이나 어떤 저항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런 우리 전자공학이나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적 신호, 전압, 우리가 전류에 대한 어떤 신호에 대한 어떤 해석, 그리고 이 회로가 구현됨으로 해서 우리가 이 회로를 어떻게 해석을 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회로 이론에서나 전자회로에서 우리가 쓰는 어떤 법칙을 보면 테베란 정리와 노턴 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전류와 전압에 대한 어떤 전기적 신호를 어떻게 해석할지, 우리가 회로를 어떻게 모델링하면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로의 어떤 법칙은 테베란 형태, 노턴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베란은 보시면 앞에
앞쪽에 전압원이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 우리가 RS라 그래서 뒷단에 우리가 모든 저항을 하나로 RS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항 자체가 백열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어떤 토탈적인 저항을 RS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흐르는 우리가 전원으로 우리가 전압이 이렇게 구현을 시켜서 우리가 만든 형태를 우리가 태반한 정리라고 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형태를 전류원과 우리가 토탈 어떤 노톤 저항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노톤 형태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어떤 일명 어떤 네임을 따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면 형태는 전압원과 우리가 토탈 저항으로 나타내주는 형태를 노톤 형태라 그러고, 우리가 그리고 전류원과 우리가 토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노톤 저항이라고 그러죠. 일명 그렇게 해서 노톤 형태로 등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원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전류원으로 할 건지, 그리고 토탈 어떤 저항은 우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백열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백열은 백열대로 우리가 토탈을 정하고, 또 직류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합친 어떤 값으로 우리가 저항값으로 우리가 표현해 주면 태반한 형태가 될 수가 있고 노톤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로 이론이나 회로죠. 같은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법칙이 키로프 전류 법칙, 그리고 키로프 전압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키로프 전류 법칙, KCL이라 그러죠. 일반. 그래서 어떤 정리로 해보면 우리가 도선의 절점에서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의 합은 같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우리가 유입되는 거와 유출되는 게 합치면 0이 되는 거죠. 들어오는 것을 플러스를 하고 나가는 걸 마이너스를 하면 합을 하면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전류를 플러스, 유출되는 전류는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유출되는 것은 유입되는 것은 I가 되는 거죠.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거고, 유출은 우리가 I1이나 I2가 되는 겁니다. I1이나 I2가. 그래서 두 개의 합은 당연히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I는 우리가 I1 플러스 I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회로에서 쓰이고 있는 법칙이 키로프 전류 법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에 대해서 우리가 키로프 전압 법칙 KV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키로프 전압 법칙은 우리가 망노에서 폐회로가 되겠죠. 회로에서 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간다고 했을 때 상승은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고 드랍을 플러스로 했을 때 전체 합은 우리가 0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공급되는 걸 상승이라 그러고, 우리가 전압 강화가 생기를 마이너스로 우리가 상승을 마이너스로 하고 우리가 드랍을 플러스 했을 때 합치면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상승이라는 것은 원이 되는 거죠. 원. 상승은 우리가 마이너스로 생각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 드랍 되는 걸 우리가 드랍이라는 것은 저항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저항이 있어야지 그게 볼테이지 드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드랍되는 부분은 R1이나 R2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플러스의 어떤 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전체의 합을 하면 이렇게 해서 0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V는 V1 플러스 V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회로나 모든 뭐 전기 회로, 뭐 전자 회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회로 법칙이 키로프 전류 법칙과 키로프 전압 법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또 많이 쓰고 있는 어떤 법칙이라 할 수 있는 게 전류 전압의 어떤 신호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일어나는 거죠. 앞에서도 키로프 전류 전압 법칙에서 보시면 우리가 각각 분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항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전류가 어떻게 발생하고 전압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분배 법칙에 대해서 이것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전압의 분배 법칙은 우리가 전압과 저항은 비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합, 저항이 있으면 그만한 전압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우리가 저항이 높으면 당연히 전압도 많이 양단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폐회로가 우리가 전압 법칙이라는 것은 이 폐회로라고 구현되면서 우리가 시리얼로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회로에서 법칙이 우리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항은 R은 R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R의 어떤 전압이 양단에 걸린다는 말은 우리가 분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많이 걸리면 그게 전압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V1, 그래서 요게 이제 V1이 되겠죠. 그 V1에 대해서는 전체 저항은 R은 R2니까 R은 플러스 R2가 이제 분모에 가게 되고 우리 요거에 대한 어떤 전압을 구해야 되니까 R1이 되겠죠. 그래서 R은 R2분의 R1 분배 법칙이니까 전체 전압은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V1의 어떤 값이 우리가 분배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V2는 우리가 전체 저항은 R은 R2라고 이야기했으니까 R은 R2분의 R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전압은 V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전압 분배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런 전압 분배는 항상 시리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전압이 분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뭐 R은 R2, R3, 뭐 Rn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분배 법칙은 항상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류는 요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패럴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전류 법칙은 패럴로, 전압 분배 법칙은 시리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형태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전류 법칙은 우리가 여기 보면 G는 R이 아니고 우리가 컨덕턴스라 그래서 더 우리가 저항은 우리가 막는 어떤 방해하는 어떤 요소도 되지만 컨덕턴스는 더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패럴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R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게 R1, R2가 되겠죠. 이게 G1, G2니까 컨덕턴스는 더 우리가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거 컨덕턴스는 R1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반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G2는 R2분의 1이 여기 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요 요소를 그대로 우리가 우리가 전압 분배와 똑같이 쓰기 위해서 우리가 G로 해서 컨덕턴스로 해서 우리가 그걸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분배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전체 전류는 I가 될 거고 G1에 가는 전류는 I2가 되겠죠. 그리고 G2에 가는 건 우리가 I2가 될 거고, 그래서 유입되는 앞에서 우리가 키로프 전류 법칙처럼 유입되는 거는
우리가 유출되는 거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I에 대해서 분배가를 보려면 우리가 아이온에 흐르는 전류는 G1 플러스 G2분의 G1이 되는 거죠. 곱하기 전체 전류가 될 거고, 그리고 I2는 G1 플러스 G2분의 G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G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저항의 반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표현한 게 이제 G입니다. G 건덕턴스라 그래서. 그래서 이처럼 전압 분배는 우리가 시리얼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에 대해서, 그리고 전류 법칙은 우리가 패러럴로 연결되어 있는 법칙에 성립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전압, 우리가 전류에 대한 어떤 가지고 어떤 법칙, 회로망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신호에 대해서 형태죠. 따져보면 우리가 신호라는 것은 증류가 있을 거고 교류가 일반적으로 있죠. 들어가는 게 원 자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주파수 스펙트럼이라 그랬으니까 주파수는 우리가 교류죠. 증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류의 어떤 신호의 표현을 보면 일반적으로 정형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사인, 코사인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교류입니다. 교류. 신호를 증류가 아닌 어떤 교류의 어떤 전압이나 전류에 대한 신호가 있어야지 우리가 주파수. 우리 안에 주파수라는 것은 F로 나타나면서 주기로 우리가 주기적인 어떤 그걸 하면 우리가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는 거죠. 그게 여기에서 이제 F가 우리가 주파수가 됩니다. 그리고 주파수가 되고 오메가를 우리가 각주파수라 그래요. 우리가 몇 도 이런 거 있는 각주파수라 그럽니다. 이걸 각주파수라 그러고, 그리고 요 F가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프리퀀시 주파수가 되는 거죠. 이 각이라는 말은 우리가 몇 도라고 하는 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0에서 180도, 우리가 180도 반절이 나고 360도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런 요 사인파나 코사인파의 각각의 이제 각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있는 각주파수라 그러고 요게 2파F가 그러면 전체를 한번 돌아와서 나타나는 어떤 주기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류, 우리가 전압이나 전류의 신호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형파,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우리가 사인 전압 신호를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VA, T 여기서 우리가 교류 전압이라는 것은 각마다 몇 도마다 우리가 시간마다 우리 값이 순시값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 전체도 그렇게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류는 직선과 똑같은 1이면 1, 우리가 0이면 0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정류라 그러고 지금 교류니까 이 각도마다 우리가 시간마다 값이 틀리게 나타나는 형태의 어떤 교류 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파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한 들어보면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소문자로 교류는 소문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볼테지 VA T 이제 시간 이제 변화가 있으니까 시간마다 순시적으로 값이 변하니까 교류는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리고 VA라고 하는 V가 이제 대문자로 되어 있죠. 이 대문자는 이제 피크입니다. 피크. 사인파에서 요 그림에서 보시면 요 피크가 되는 거죠. 피크가 요걸 V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VA가 되고 이 어떤 각에 따라 요 오메가에 이제 2파이F가 있으니까 요 각에 따라 값이 이제 바뀌는 거죠. 따져보면 이렇게 파잉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요 사인파의 어떤 교류적인 어떤 의미의 신호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하고 요 밑에 표를 보시면 여기에 대한 어떤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교류 전압이나 전류에 대해서 어떤 값을 나타낼 때 시료치라고 우리가 나타냅니다. 시료치는 우리가 루트 민 스퀘어 밸류라 그래서 시료치는 루트 분의 어떤 최대치가 되는 거죠. 최대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VA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크의 어떤 전압, 최대치. 여기서는 최대치라는 것은 앞에서 VA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VA 아니면 뭐 VP로도 우리가 표현을 하죠. 피크의 어떤 값. 그래서 시료치는 루트, 요 의미가 RMS라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 밸류입니다. 그래서 루트 2A분의 최대치. 그래서 요 값이 이제 시료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표현은 우리가 여 보시면 이런 어떤 신호를 해서 구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시료치가 이제 요 대문자의 전압에 대해서는 V가 되는 거고 전류에 대해서는 I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이런 루트를 가지고 표현한 어떤 시료치, 실제로 말로 시료치죠. 그래서 시료치의 어떤 값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교류 전압이나 전류에 대한 어떤 시료치를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호 우리가 주파수 스펙트럼을 나타낼 때 신호의 어떤 주파수 스펙트럼은 퓨리의 급수, 아까 2파F, 뭐 이산 신호 이렇게 이야기를 또 많이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퓨리의 급수나 퓨리의 변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내고 그런 주파수 특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퓨리의 급수라는 것은 우리가 주기적인 어떤 구형파죠. 이거를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각도에 따라 이렇게 나타나는 우리가 그걸 이제 사인파, 정형파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구형 이렇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구형파의 어떤 전압 신호가 있다면 그거를 그 퓨리의 급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면 요 어떤 주기에마다 요 신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섬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라인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어떤 주기적인 어떤 구형 전압 신호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든 신호가 뭐 구형으로 아니면 정형파로 이렇게 나타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기를 가지고 이런 비주기적인 어떤 신호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퓨리의 변환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학에 있는 퓨리의 변환을 하면 이런 연속 스펙트럼처럼 이런 신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퓨리의 변환이나 퓨리의 급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앞에서도 뭐 선수학에서는 뭐 대학 수학 이런 걸 좀 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수학에서 많이 다룰 거니까 거기서 좀 이해를 하시고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신호, 뭐 전류, 전압 신호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회로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도 법칙도 배웠고 그리고 주파수에 대해서 어떻게 변형을 하고 또 어떻게 변환하는지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신호가 있다는데 아날로그 뭐 신호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 앞에서도 우리가 교류 뭐 전압 신호하고 전류 신호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순시적인 어떤 값을 계속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신호라는 게 이제 교류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죠. 따져보면.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는 여기 보면 이겠죠. 연속적인 물리량입니다. 계속 변하는 거죠. 시간에 따라.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이 현상에서 보면
빛도 있을 거고 빛의 세계도 계속 바뀌죠. 시간마다. 햇빛이 뭐 이게 계속 일률적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도 차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 빛의 뭐 밝기, 뭐 색이 그리고 소리 높낮이도 우리가 에너지가 계속 일률적으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리는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나는 소리는 다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 뭐 크기, 또 바람의 세기도 똑같겠죠.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연속적 물리량이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는 정보와 신호의 관점을 표현하면 이제 또 두 가지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적인 어떤 관점 그리고 신호적인 관점에서 정보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뭐 음성이나 우리가 영상 신호가 있겠죠. 그리고 실생활에 다루는 대부분의 어떤 지금 정보적인 어떤 그러니까 정보를 갖고 데이터를 어떤 수집을 할 수 있는 어떤 신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져 보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보적인 관점. 그리고 신호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시간에 따라 크기나 뭐 패턴이 아까처럼 뭐 아날로그는 크기 시간에 따라 바뀐다 그랬죠. 크기도 바뀌고 뭐 위상도 반전이 일어나고 위상이 계속 바뀔 거니까. 그리고 정형파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크기나 패턴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신호는 아날로그로 보면. 그리고 디지털은 아니죠. 디지털은 1이면 1, 0이면 0, 뭐 매불도라는 직류라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는 정보적인 관점과 어떤 신호적인 관점에서 조금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고, 이에 이어서 우리가 신호 중에 이제 디지털 신호. 디지털은 아날로그 신호와 조금 반대의 어떤 개념을 갖고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다른 어떤 거니까. 그래서 디지털 신호는 어떤 앞에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인 물리량이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신호는 이산적 뭐 디스크리트라 그러죠. 이렇게 주기적인 어떤 값을 간다든지 어떤 일률적인 어떤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물리량이다. 앞에서처럼 우리 아날로그처럼 정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문자, 뭐 정수, 뭐 1이면 1, 2, 3 이렇게 있죠. 어떤 변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1이면 1, 2면 2 이렇게 딱 고정되게 어떤 값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처럼 온오프, 온 되면 딱 뭐 디지털에서 하면 1이 되는 거고 오프 되면 0이 되니까. 그래서 딱 이제 요 디스크리트 된다는 거죠. 딱 분리가 되는 겁니다. 1이면 1, 0이면 0. 1볼트면 1볼트, 2볼트면 2볼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비트, 0 아니면 1 아까처럼. 그리고 바이트로 우리가 정보를 바이트로 가죠. 비트, 바이트. 큰 게 이제 8비트가 되면 이제 하나의 바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바이트로 정보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정보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신호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우리가 이진펄스 아까 이야기했던 구형파 아까 구형파죠. 와 비슷한 형태의 우리가 나타나는 거 이진펄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1 아니면 0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정보를 갖는 우리가 바이너리 어떤 정보를 갖는 거죠. 따져보면 1 아니면 0으로 쭉 표현하는 형태. 이걸 우리가 신호적 관점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예제가 다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